능력 출중하고 인간관계도 좋은데 승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을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좋으면 상사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끝나지만 운이 나쁘면 좌천되거나 직장을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명화 대표가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의 기사를 보고 정리한 금기어 9가지를 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실수할 가능성도 높고 실수할 경우에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겠더군요. 그 중에서 제 경험과 지식을 더해서 직장에서 피해야 할 7가지 말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못합니다. 제가 평사원 시절 옆 부서과장의 지시를 못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의 업무 미숙이 문제의 발단이었는데요. 외부 청탁을 받고 자기 부서 소속도 아닌 제 의견을 묻지 않고 덜컥 승낙해버린 겁니다. 회사 일도 아니었고 승낙할 경우에 같은 청탁이 줄을 이을 게 뻔했기에 거절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계급은 그쪽이 위였으니까요. 다행히 직속 상사가 아니었고 제 상사들이 문제를 삼지 않아서 큰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한동안 불편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아무리 관대한 상사라도 일을 지시받은 자리에서 부하 직원이 못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못한다는 건 버겁다는 뜻이 아니라 일하기 싫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죠. 그러면 일의 실현 가능성 여부보다 근무 태도를 먼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미운 털이 박히고 사내에 안 좋은 소문이 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는 대답을 피하고 세부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한 후에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말로 거부하지 말고 지시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들을 보고 가십시오. 실제로 조건들을 갖추는 게 어려워야 설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첨부하거나 타 부서에 핵심 인력을 데려오야 한다는 것 같은 조건들입니다. 조건을 갖추는 게 어렵다면 상사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겁니다.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은 회사 생활하면서 무의식 중에 많이 씁니다. 실제로는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느라 시간과 능력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서 혹은 말을 옮기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매우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겐 최고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함께 거론하는 순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왜 해야 하는데요? 일을 합리적으로 하거나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이 하기 쉽습니다. 스스로는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상사는 이기적이다, 팀워크가 부족하다, 충성심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답 전에 상대방의 의도를 먼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상사가 더 큰 일을 주기 전에 당신의 능력을 검증하려 하거나 장기적으로 당신이 경험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판단한 결과일 수도 있으니까요. 속사정을 모른 채 무조건 안 하겠다고 하면 당신에 대한 상사의 관심은 사라질 겁니다. 지시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면 이 일을 안 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업무나 조직생활, 인간관계에 대한 상사나 선배의 조언을 무시하는 건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는 사내 DGL이 있어서 업무 성과와 나에 대한 조직원들의 평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언을 해줌으로써 개인 능력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사나 선배가 조언을 한다는 건 당신의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거든요. 나의 롤모델을 정해서 조언을 구한다면 조직 내에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나마나 실패할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실패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회사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결제를 받는 이유는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그러니
실패 가능성이 크더라도 이를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은 최악입니다. 아예 일을 하지 말자는 거니까요. 적어도 다양한 생각을 해본 후에 의견을 내는 게 순서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실패할 거라며 비관하는 동안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이렇게 하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한다면 상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현대중공업 건설 일화는 비관론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상사가 일을 잘 몰라요. 많은 부하 직원들이 상사가 일도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만 한다고 뒷담화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은 본인의 무능을 폭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사와 실무와의 간극을 메꿔줘야 할 당신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이 사태가 생긴 겁니다. 상사와 실무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역할이 다르면 관점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보 부족이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관점이 다르다면 큰 문제입니다. 상사가 깨지면 나도 깨집니다. 상사가 잘 모른다고 뒷담화할 시간에 상사가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잘 제공할 방법을 연구하는 게 당신에겐 더 좋은 선택입니다.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신입사원이 아니라면 일이 어렵다고 하소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능력 부족으로 보이기 쉽기 때문이죠. 이럴 땐 일이 복잡하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은 거의 대부분 복잡하거든요. 참여부서도 많고 결제자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고 변수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면 상사도 수긍하고 복잡한 부분을 해결해 주려 할 겁니다. 이런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무조건 일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면 상사는 당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무능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릴 수 있지만 이야기 시기를 잘 고르거나 다른 표현으로 바꾸거나 증거를 보여줘서 공감을 이끌어내면 합리적이고 감각적인 부하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의 업무 지시를 받을 경우 성급하게 말을 꺼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부정적인 대답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한 번 꺼낸 실언은 아무리 노력해도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